다단계 사기 추적기에서 공개하는 모든 영상은 다단계 사기에 가담하면 형사처벌을 피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다단계 사기로 벌어들인 불법적인 소득은 반드시 과세 대상이 되며 체납 시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르는 현실을 소개한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길 바라며 당신의 미래를 스스로 망치지 말기 바란다. 아이데스홀딩스 엘림 지점장 전 씨는 2006년부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2015년 2월 25일까지 납기인 세금 총 6건 3억 9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서 2017년 국세청 고액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었다. 2013년 납기인 총 10건의 지방세 5,700만 원을 체납하여 2016년 지방세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었다. 아이데스홀딩스 엘림 지점장 전 씨의 판결문을 보면 2013년 10월 15일경부터 2016년 8월 26일경까지 총 1,885회에 걸쳐 투자금 약 491억 원을 김성훈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그리고 엘림 지점장 활동을 하면서 지급받은 수수료 등은 121억 원에 달한다. 체납 명단 공개 시점과 지점장 활동을 하던 시기를 비교해보면 지방세도 못 내고 있던 차에 아이데스홀딩스 엘림 지점장이 되어서 121억 원을 벌어들이는 동안에도 여전히 세금은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고 아이데스홀딩스 사기 사건이 터진 이후 2017년도에는 국세청 고액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었다는 말이다. 2016년 9월경 검찰은 아이데스홀딩스 여의도 사무실 금고에 있던 150억 원과 김성훈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한 현금, 각 지점에서 이자 및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준비했던 현금 봉투 등 59억 원, 그리고 계좌에 있던 681억 원을 지급정지 조치해서 총 890억 원 상당의 피해 금액을 확보했었다. 그런데 김성훈이 긴급 체포되고 2주가 지난 2016년 9월 말경부터 이 피해금을 빼가려고 시도하던 자들이 있었고 일부는 성공을 했다. 그리고 이 890억 원에 대해 2017년에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통해 돈을 빼가려는 자들이 다수 있었는데 그중 2017-106187의 채권자는 총 9명이고 이들은 모두 엘림지점 소속이었다. 채권자 1번은 엘림지점 지점장 전 씨의 마누라 박 씨이고 채권 접수 금액은 약 80억 원이었다. 그리고 이 채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사기꾼 김성훈이 발행한 약속어음이었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쓰여야 할 돈에 대해 김성훈과 짜고 약속어음을 공증까지 받아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했던 자들에 대해 앞으로 자세히 밝히겠지만 이들은 대부분이 지점장 및 본부장, 본사이사 등이었다. 그런데 엘림지점은 지점장이 김성훈에게 약속어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점장의 마누라가 약속어음을 받았다. 그 이유는 지점장 전 씨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였기 때문에 지점장 활동을 하면서 금융거래 흔적을 남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엘림 지점장 전 씨는 자신의 마누라 명의로 김성훈의 사업에 투자하였고 김성훈은 그 금액을 보전해주기 위해 전 씨 마누라인 박 씨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것이다. 모든 다단계 사기 사건이 그렇지만 피해자들은 사기 주범과 직급자들에 대한 재판장에 따라다니고 자신의 피해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시기에 사기꾼들은 지들 살 길만 찾는다. 전 씨 마누라 박 씨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으로 인해 지점장 전 씨와 주소지가 같음이 확인되어 박 씨는 엘림지점 피해자들로부터 뻔뻔한 연두로 불리게 되었고 피해자들의 강제집행 면탈죄 고소 및 사행위 고소로 인해 김성훈이 발행한 약속어음 전략은 박살이 났다. 이때 박살난 사기 공범들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금액은 7,730억 원이나 된다. 아이데스홀딩스 엘림 지점장 전 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아이데스홀딩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과세 조치를 당했고 2021년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한다. 전 씨의 적부심사 내용을 보면 아이데스홀딩스 사기 사건임을 알 수 있고 엘림 지점장으로 활동한 시기와 일치하며 전 씨가 징역 6년형을 받은 판결문에 나온 투자금 모집 횟수와 모집 금액, 이 행위에 따른 유치 수수료가 121억 원이라는 사실까지 같다. 국세청은 엘림 지점장 전 씨에 대해 약 62억 5천만 원을 결정 고지하는 내용으로 2021년 6월 30일 과세 예고 통지를 했다. 전 씨는 쟁점 금액이 자신의 수익이 아니라고 한다.
폰지 사기 의도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수익이 아니라는 주장인데, 자신이 폰지 사기에 가담할 의사가 없다면 자신이 받은 돈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내놓으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챙겼기 때문에 과세를 당하는 거다. 그리고 자신이 범죄 일람표의 피해자로 인정되어 있다는 거짓말을 한다. 실제 김성훈의 범죄 일람표에는 전씨가 없다. 또한 투자한 금액과 돌려받은 금액의 차이만큼 자신도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김성훈이 자신에게 지급한 금액은 김성훈이 사기 범죄를 더 키우려고 피해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를 돌려준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전은 자신의 수익금이 아니라는 주장도 한다. 사기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은 참 잘한다. 상황에 맞게 손동작도 현란하게 하며 말할 때 감정 조절, 톤 조절 등등 사람을 혹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글로 적어놓고 읽어보면 그냥 개소리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이 김성훈의 사기범죄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라는 말이 그렇다. 이자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을 보면 마누라 박씨 명의의 계약건이 있다. 이 계약건을 가지고 국세청은 전 씨의 총 수익 118억 5천만 원 중에 18억 6천만 원을 경비로 인정하고 과세 금액을 줄여줬다. 사기 사건에 가담하여 징역 6년형을 받은 자에게 불법 부당 수익금에 대해 과세를 하면서 과세관청이 과세 금액을 줄여주는 너그러움을 보였더니 이자는 내라는 세금은 내지 않고 또다시 조세불복하여 조세심판 청구를 했다. 과세관청이 이미 고액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자에게 너그러움을 보일 것이 아니라 엄정과세로 대처해야 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엘림 지점장 전 씨는 앞으로도 계속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갈 생각인 듯하나 이자의 2024년 지방세 체납 공개 내용을 보면 9년 동안 체납 건수 6건이 증가했고 체납액은 2016년 5,500만 원보다 7억 1,300만 원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25년 12월에는 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에 약 70억 원가량 증가된 금액으로 공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점장 전 씨의 마누라 박 씨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 사기꾼 김성훈의 파산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채권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박 씨도 파산재단에 채권 신고를 했다. 이는 당연히 공동불법 행위자의 차명거래로 57억 원 모두 부인당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회생법원으로부터 전 씨는 약 6억 원, 박 씨는 약 1억 7천만 원의 환수 조치를 당했다. 이들이 환수금액 전액을 환수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1조 이상의 피해를 일으킨 대형 다단계 사기 사건 중에 아시세븐은 파산 선고 후 과세당국으로부터 1,000명 정도가 과세를 당했고 그 중에 약 100여 명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휴스템 코리아는 지난 2024년 11월 파산 선고를 받았고 파산재단의 채권 신고가 끝나고 제1회 채권 자집회 사전 보고서가 나왔다. 두 사건 모두 고소득을 올린 모집책들에 대해 파산재단의 강력한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휴스템 코리아는 현재 파산관제인의 배당 가능성 보고를 보면 일반 채권자에 대한 변제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한다. 모집책들에 대한 강력한 환수 조치가 매우 절실해 보인다. 다음 시간에는 김성훈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수 결정을 받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환수에 협조하고 세금을 감면받은 모집책과 환수 조치를 핑계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하고 결국 환수에 불응해서 엄정과세를 당한 모집책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다단계 사기 사건의 모집책들은 앞으로 공개될 영상을 보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옳은 선택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